많이 터지는 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8코스트면은 두 장애가 계속 핸드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엄청 크고요. 그때 라그나로스가 나가는 거죠. 8코스트면은. 8코스트 타이밍에 심플하고 병참은 투기장에서도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그래서 5턴에 하수인이 5코스트 하면은 5턴에 나가는 게 베스트인데 과연 5턴까지 내 필드에 신병이 몇 명인가. 심플을 하지 않는 이상 신병은 많아야 2명이에요. 그리고 그 2명도 사실 힘들어요. 코스트의 한계상 나는 계속 하수를 충원해 필드에 하수를 충원할 타이밍이고요. 신병을 충원한다는 거는 너무 미약하거든요. 상대가 그냥 코스트 맞춰서 하수만 내도 필드 그냥 내줍니다. 그러면은 신병도 다 잃었겠죠. 결국 그냥 하수 내고 남는 만화로 신병 정도인데 그럼 만화야 2마리고 맥스 보통 1마리로 봐요. 그럼 그냥 걔한테 플러스 2 플러스 2를 주는 건데 얘가 5코스트 2507 112 3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코스트로 25랑 33을 주는 하수만 해도 요것보다 좋거나 안 좋거나죠. 4422 2533 만약에 은필성기 사단 기사가 그 2533이면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카드를 4422가 훨씬 투기장에 어울리는 공채고 그것도 그나마 신병 하나 있을 때예요. 신병 하나가 없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카드입니다. 이거는 평범한 카드도 아니에요. 안 좋은 카드예요. 근데 아주 안 좋은 카드는 아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방금은 용병 집으셨어도 되는데 저는 그 여명에 집었어요. 캐잔이 비밀을 훔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좋아하는 카드는 아닌데 다른 카드들은 평균 이하의 카드예요. 이 턴에 유령 들린 거미로 필드 선점하고 막 톱니망치 쓰고 그런 것보다 그냥 서린 집는 게 낫습니다. 보편의 경우. 이럴 때도 겸손을 안 집어요. 상대 고코스트 나올 때까지 핸드에서 노는데 그 핸드 한 장 때문에 결국 내가 낼 게 없어서 필드 밀리거든요. 자체로 한 장 끊을 수가 없는 카드니까 그냥 2턴에 가루바이 트로그 내는 게 더 좋습니다. 사코스트 좀 모자란 애 하나 있지만은 서린 둘에다가 이제 옵션 하나 있고 신성화 사코스트가 충분하고 고대 양조사는 이제 체가 안 좋아가지고 캐잔이랑 좀 비슷한 카드죠. 캐잔보다 1채씩 높은 101채 높은데 어차피 우리가 사코스트한테 바라는 공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장을 집습니다. 인장은 아주 좋은 카드는 아니지만은 생명력 4회복은 그냥 옵션이고 영웅한테 공격력 2 얻는다는 거. 아무튼 1대1 교환으로 초반에 그니까 단건곡에서 상대가 냈는데 내가 잡을 게 없어. 그럴 때 그냥 1대1로 교환하는 카드죠. 그니까 아주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이 카드에 그나마 지금 무기 하나 있는 거에다가 요거를 또 쓰면은 좀 좋은 효율의 교환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코스트 제압기니까 할퀴기랑 비슷한 카드로 보셔야 돼요. 할퀴기는 1코니까 할퀴기가 더 좋아 보이긴 하죠. 이거는 너무 안 좋은 픽이거든요. 그러니까 뿅망치는 약간 더 이제 좋은 효율이고 장의사는 하수 콤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버프를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톱니망치 같은. 겸손을 한 장 갈게요. 빛의 정의를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겸손에 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골랐어도 내 덱에 들어온 걸로 인해서 이득이라고 보기는 힘든 픽이었어요.
다른 카드 한 장 대신 저게 있는 거기 때문에 겸손이던 빗정이던 장의사던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카드들입니다. 충검이나 빛의 인장이요. 그니까 3코스트가 너무 안 나오면은 충검이 낫고요. 아무튼 거미 전차를 잡을 수가 있죠. 3코스트가 충분히 나온다면은 그냥 빛의 인장 한 장 더 가는 게 낫습니다. 내가 원할 때 그냥 1대1 교환하는 게 낫지. 이거 냈다가 카드 2장 값으로 보통 안 쓰이거든요. 거미 전차나 어둠 이교도 만날 때 말고는 대부분 경우 그냥 서린 내고 그냥 잡으면 돼요. 거기다 드로우도 주죠. 그 랩터에 영능 더해서 잡아도 영능 더해서 잡은 쪽이 2등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도 이제 3코가 적으면은 집어볼만 합니다. 카드 교환상으로는 내가 항상 손해를 보지만은 3턴에 검으로 이제 오거 투사처럼 어그로를 어느정도 끌고 4턴부터 서린 충원하면서 필드 빠르게 잡아서 결국 상대가 들어본 혜택을 못 보게 하겠다. 필드를 먼저 잡은 혜택을 챙기니까. 그런 식으로 놓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5거 투사에 비해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50% 확률 엉뚱 공격 페널티가 있지만은 저 페널티 쳐도 춤추는 검을 5거 투사 대신 픽해봤자 이득인 그 비율이 1%가 안 돼요. 0.0 몇 %나 뭐 한 0.2%? 춘검이 5거 투사랑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 5거 투사 안 짓고 춘검 집었을 때 내가 얻는 이득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카드인데 이거 집을게요. 이건 놈. 일단 공격력 버프가 스톰핸드 용사 외에 없어요. 톱니망 네루비안 아래 톱니망치 껴서 도발 첨보 걸어주면은 첨보가 걸리면 또 잘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게. 겸손을 아래다가 걸면은 공격력이 1이 됩니다. 알이 겸손해지는 거죠. 알이 그냥 이제 지능검 저격할 수 있는 카드를 집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장의사 제가 픽 안 했는데 빗정이 보통 장의사보다 무조건 좋지만은 장의사도 하수충원이라는 게 아무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덱은 중매가 사실상 없죠. 지금 한 장 보이는데 검도 안 집었죠. 장의사 집었으면 검 집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의사에다가 옵션 붙어있는 장의사의 상위 호환 카드라고 봐야 돼요. 바다 사냥꾼은 거의 투기장에서 그러니까 장의사에 비해서 손해가 없는 카드. 이 경우에는 치유 로봇을 픽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구르밭이랑 치유 로봇이 견해차가 아니라 반드시 광전사를 픽하셔야 돼요. 이미 여기다가 4힐이 2개가 있죠. 5코스트 33이란 거는 그 코스트 비례 공채는 정말로 형편없는 거고요. 어차피 5턴에 나간다고 쳤을 때 내 영웅의 피가 8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2코, 3코, 4코 계속 내면서 필드에서 교환하면서 필드 유리하게끔 잡아 나가다가 5턴에 호랑이를 내야지 5턴에 치유 로봇을 낸 걸로 인해서 필드가 전세가 뒤바뀝니다. 그냥 부의정만 내도 잡고 그냥 불기둥에 휩쓸려 나가고. 그러니까 영웅의 생명력 8회복이라는 거는 드로우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충분히 영웅 피가 까여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드로우 했을 때 쓰는 건데 그런 가정이라면은 내 영웅의 피 8회복해도 과연 역정이 가능한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냥꾼전에서 사냥꾼이 이제 필드 내주고 영능이랑 막 돌진이랑 살상명령 들어올 때 그때 치유로 뭐 쓰는 거 정도가 베스트인데 어떤 카드를 픽을 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만 좋은 카드를 픽하시는 거는 정말로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더 고승을 하시려면은 투기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내 골드를 보존하거나 더 올리고 싶으시면은 덱을 구성할 때 항상 어떠한 특정 상황에만 좋은 카드를 집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집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치유 로봇 집으시면 안되고, 공격대장도 3코스트 비었다고 집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코스트를 충분히 신경 써야 되지만은 해당 코스트에 못 미치는 능력이나 공채를 가지고 있는 하수라면은 그거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낫다. 그러니까 공격대장을 3턴에 충원하는 것보다 그냥 2턴에 트로그 내고 3턴에 아마니 내면 됩니다. 심지어 영능을 쓰면은 공채 1 차이 나고 3턴에요. 3턴에 공격대장 안 내고 영능을 쓰면은 공채 1 차이 나고 내 카드 한 장 안 쓴 거죠. 내 카드 한 장 아꼈기 때문에 오히려 1 들어올 효과예요. 그러니까 3턴에 공격대장을 냈을 때 이게 카드 한 장 값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카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공격대장 냈는데 똑같이 3코 타이밍에 상대는 거미전차 냈다. 그러면은 톱니망치로 지원해주지 않는 한 그 판은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카드 한 장을 그냥 공짜로 줬으니까. 구루바시가 코도에 잡히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약간 다른 비유지만은 라그나로스가 나이사 맞으면 어떡하냐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코도는 희귀니까 뭐 좀 더 잘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이사보다 코도가 좋죠. 희귀 등급 떴을 때 코도 지불 확률이랑 영웅 등급 떴을 때 나이사 지불 확률이랑 당연히 코도 쪽이 높아서 코도 저격 여부는 충분히 있는데, 5턴에 요거 코도 맞을까봐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못 내는 겁니다. 상대가 핸들을 다 쓰기 전까지 나는 이 카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도 걱정하셔서 이거를 못 내지 마시고 그냥 그 가시덩굴 호랑이의 하이 호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불기둥을 일단 견디죠. 페이드 영향력이 있는 하수입니다. 이것도 그냥 양조사. 3코스트 비어있다고 소총병 집는 것보다 만약에 양조사가 이제 장의사 같은 거였으면은 저는 소총병 집습니다. 여기서 보호의 손길을 또 집었다가는 내가 필드를 잡았을 때는 상대 고코스트 하수한테 겸손 쓰고 이제 내 고코스트 하수한테 보호 손길 걸고 상대 고코스트 하나 끊고 내가 필드 잡았을 때는 겸손이나 보호 손길이 활약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조건부예요. if가 붙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이고요. 내가 필드를 따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필드를 잡은 경우가 있다면은 내가 필드를 내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전에서. 그때 보호의 손길이나 겸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결국 하수인 충원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 카드들 때문에 내가 집니다. 더군다나 초반에도 이런 카드들이 들어오면은 용도가 애매한데 하수는 그냥 나가서 1대1 교환할 수 있겠죠. 초반에 하수가 안 나가면은 초반에 신병만 뽑고 있으면은 필드를 그냥 내주고 결국 상대가 낸 하수들이 다 2P 이하면은 신성화로 필드 역전, 신성화로 필드 정리 혹은 신성화 내고 이제 다른 하수 충원해서 필드 역전. 근데 상대방이 다 2P 이하의 P가 있어야죠. 상대가 체력 조금만 조절해주면은 신성화 막 필드 정리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불기둥까지도 7턴에 상대가 이제 서린 좀만 섞어주면은 불기둥만 의식하는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제 방송 보시면은 이제 불기둥 계속 의식하고 적당히 마법 쓰고 그냥 적당히 신비한 지능으로 드로우하고 복제 좀 걸어놓고 그때 그냥 서린 하나만 내면은 그냥 승패가 갈려버려요. 그거는 이제 유저의 과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가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양조를 집습니다. 이 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켈투자드 정도면은 이제 베스트 전설이지만 어차피 라그나로스랑 코스트가 겹치고 라그나로스가 더 좋아요. 그냥 지금은 사실 이 덱에 켈투자드보다 거미 전체 하나 들어오는 게 더 이득이라고는 봐요 저는. 근데 오닉시아도 스톰윈드 용사랑 콤보가 있고 하지만은 어차피 9코스트는 8코스트 이후죠. 1턴이나 더 빨리 내고 능력이 어차피 비슷하다면은 그 1턴 차이가 커요. 그 성기사랑 약간 어울리는 카드죠. 그러니까 오닉시아 K2가 다른 전설이었으면 오닉시아를 반드시 픽해야 되고요. 말리고스는 뭐 신성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뭐 라그나로스를 항상 들고 있을 리가 없겠죠. 8코스 타이밍에.
실전에서 코스트 겹쳐서 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냥 고코스트라는 이유로 망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게 뭐 다 들어오면 저는 망하겠죠. 선턴이 라그랑 이제 K2 다 들고 하면은 망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고코스트로서의 리스크는 있지만 코스트 겹치는 거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7코스트가 몇 장이냐 8코스트가 몇 장이냐 그거는 어차피 처음 알리건에서 갈아주는 거고 실전에서 겹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도주머 오거의 하위 호환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K2자드가. 지금 제 덱은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1대1 교환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8코스트의 사기 카드들을 내서 그 차이로 결국 상대를 이기겠죠. 뭐 라그랑 K2 다 내는데 다 변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문제는 요 중간 5코스트에서 7코스트까지 지금 하수가 충분히 없는 점과 2코스트에서 4코스트 사이에 하수가 충분히 없는 점, 이런 점이 아쉬워요. 예, 오닉도 확실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오닉이 사기적인 역할을 끼치는 이유는 서로 1대1 교환만 나온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서로 이제 정석에 상당히 정석적으로 덱을 구성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지는 것 같은 사기 카드를 낸 사람이 필드를 먼저 잡고 그 차이로 이기는 경우가 있고요. 서로 정석의 기초하에 덱을 구성해서 계속 하수를 했는데 계속 교환이 돼. 그러면 심지어 이제 투기장에서 한 7, 8, 9코스트 이 정도에 서로 핸드 2장 정도 남고 서로 영웅 거의 20 몇 피. 필드도 서로 계속, 그러니까 9턴까지 필드를 어떤 사람이 못 잡고 계속 필드 가지고 싸우는 게임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하수 하나라도 남아있을 때 K2를 그냥 낸 턴에 내 하수 하나 상대한테 받고 다시 재활용, 그 약간의 차이로 내가 승리를 따냅니다. 그래서 오닉시아 설명하고 있었죠. 오닉시아의 경우도 그런 판 양상이면은 9턴의 상대는 기껏해야 도주마 오고 나오는데 나는 오닉시아 내는 그 차이로 결국 승리를 따낼 수가 있는 게 오닉시아의 특징이고요. 단점은 역시 리스크. 9턴 이후에는 그러니까 8턴까지는 적어도 쓸 수가 없죠. 근데 8턴까지 쓸 수 없다는 거는 정말 큰 리스크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9턴에 오닉시아를 냈을 때 내가 항상 이기냐? 아니거든요. 상대가 이미 먼저 필드 잡아버렸으면 오닉시아 나와도 내가 지는 게임 충분히 나옵니다. 그거는 써보시면 알아요. 오닉시아 나온다고 필드가 언제나 역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9코스트 하면은 내가 이긴 판이든 진 판이든 거의 안 나와요. 아예 그냥 계속 서치 돌리면은 내가 이기던 지던 오닉시아는 거의 게임에 참여를 안 하다가 정작 나온 타이밍에 항상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지는 못한다는 거, 그게 리스크로 보셔야 돼요. 아예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가 정작 나왔는데도 내가 졌어. 이세라도 심지어 마찬가지예요. 영능을 같이 영능을 쓸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9코스트라는 거는 아무튼 리스크가 크죠. 그 턴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8코던 9코던 이미 그 승패가 결정이 갈려버린 판은 라그나로스가 나와도 역전이 안됩니다. 그것도 제 방송 보시면은 공감하실 거예요. 라그나로스는 좋은 전설이니까 많이들 픽하시는데 상대가 라그나로스 쓸 때 제가 항상 지지 않았죠. 오히려 제 기억에는 이긴 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거든요. 라그나로스 8턴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게 또 커요. 라그나로스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맥스 승률 50%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라그나로스를 8턴에 낸 플레이어가 아무리 높게 잡아도 라그나로스를 8턴에 낸 자체로 이길 확률이 50%로 봤을 때, 문제는 라그나로스를 안 낸 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8코스트 전에 이미 승패가 갈리거나 실제로 영웅이 죽는 경우가 있죠. 근데 8코스트 전에 라그나로스를 드로우를 했어요. 그럼 그거는 라그나로스 때문에 그 유저가 패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턴 전까지는 적어도 쓰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래서 지면은 이제 라그나로스가 어느 정도의 이제 패배에 영향을 줬다. 핸드에서 놀았기 때문에 라그나로스에게 그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2%
if를 거기다 붙여서 만약에 라그나로스가 나왔다면 승패가 갈리는가, 라그나로스가 나온다고 해서 항상 이기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제 고코스트 하수들의 리스크를 아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승기 다 잡았는데 라그 그냥 한번 보여주고, 도발 한번 해주고, 위협이죠. 위협 한번 해주고, 서렌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라그나로스 정도면 얼마나 좋은 거냐. 제가 드루이드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8코스트 하수한테 베스트적으로 바라는 게 보통 이 정도 스탯이에요. 공채가 화염구 화자로 일단 견딥니다. 그러니까 1대1 교환이 잘 안되는 공채, 상대 0, 4, 3 이렇게 있을 때도 교환이 안되죠. 거기에 도발이 있냐 없냐. 심지어 막강 에너지 전차도 저는 좋은 카드라고 추천을 안 드려요. 너무 늦어요. 막강 에너지 전차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거나 지는데 도발도 없습니다. 도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영웅 피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필드 이미 내줘서 그냥 요거 내자마자 잡히거나, 뭐 상대 제압기에 잡히거나 상대 하수 몇 개 박아서 잡히거나, 그거 역전 안 나오는 거는 어차피 무쇠 껍질의 과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유저 과실로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나는 필드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게 이 카드의 강점이에요. 영웅은 살려주죠. 아무튼 막강 에너지 전차는 이름이 멋있다고요? 글쎄요. 그게 영문판 이름도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도이즈모 5권은 아주 상급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리스트 같은 거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왜 도이즈모 5권은 좋은 평가를 받는데 얘는 서린이랑 같은 라인에 있거든요. 도이즈모 5권은 서린이랑 같은 라인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만든 리스트에서는 트럼프 리스트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올랐어요. 그거는 이제 유저 성향 차일 수도 있고, 확장이 그 사이에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메타 변화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도이즈모 5권을 트럼프 리스트에서 말한 것보다 조금 더 올려놨고, 아무튼 왜 요거는 좋은데 똑같이 고코스트인데 요거는 안 좋은가. 요거는 저 오른쪽에 가있죠. 이상한 애들이랑 놀거든요. 얘는 그래도 제왕이랑은 안 놀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전쟁 골렘 위에 있는 카드들을 보시면은 이제 같은 등급에서 이런 카드들이 전쟁 골렘보다 카드 평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2코스트 2의 돌진이 7코스트 77에 아무 스탯 없는 것보다 보통 카드 한 장 값을 더 하는 거로 보셔야 돼요. 맥스 탱크요? 뭔가 완벽한 이름 같네요. 맥스라는 거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죠. 막강 에너지. 에너지가 뭐 완전 풀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근데 풀이라고 맥스를 붙이기에는 너무 이제 단점이 많은 카드 같아요. 그래서 왜 무쇠껍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라그나로스 무쇠껍질 도발 걸려있는 것보다 라그나로스 랜덤 피해 8점이 누가 봐도 좋습니다. 라그나로스는 그니까 계속 한 턴에 살아있다면은 매 턴마다 1드로씩 버는 거예요. 매 턴마다 1드로씩 벌고, 만약에 상대의 영웅에 타격도 많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제 킬각도 막 나오고, 그리고 랜턴에 아무것도 못하고 양변에 당해도 8점으로 상대 하수 하나라도 끊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라그나로스는 8턴에 냈을 때 절대로 내가 손해를 보는 카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턴까지 내 핸드에서 놓을 경우 리스크는 작용한다. 하지만 8턴에 냈을 때 적어도 8턴에 이 카드를 낸 것 때문에 내가 지진 않는다. 내가 지는 이유는 그 전까지 필드를 내줬기 때문에 지는 거지, 8턴에 라그나로스를 냈기 때문에 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8코스트로서 이제 어느정도 베스트적인 것만 해도 도발인데, 이거 그냥 내봤자 상대가 제압기에 써버리면은 그냥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대1 교환하고 상대가 필드 잡았다는 가정하에는 엄청 손해거든요. 그 차이로 그냥 거기서 끝나거든요, 게임이. 그래서 라그나로스 무작위 8점은 도발보다 분명히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서린을 넘어서 이제 최상급, 아니 특급 이제 제일 왼쪽 있죠. 하늘빛비룡 같은 애들 노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엘리트 애들이랑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카드가 되게 한 장 들어온 게 그래도 서린이 한 장 들어온 것보다 약간 더 이득이다 라고 봐서 등급에 나눈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평가해도 결국 카드 교환이 중점이 돼요. 라그나로스가 만약에 영웅한테만 8점 들어갔으면은 더 가치가 낮았을 겁니다. 전투 절단기의 경우도 내가 필드를 잡았으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얘는 심지어 때려잡기는 진짜 부담되죠. 그래서 전투 절단기의 경우는 역시 이제 제가 작성한 리스트에서 라그나로스보다 조금 아래에 있고, 아쉬운 거는 이제 제압기를 한번 당했을 때는 그냥 1대1로 교환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제압기는 보통 없을 확률이 상대 핸드에 더 높습니다. 8코스트 타이밍에 이거 냈다가 제압기 맞으면 어떡하나, 직업에 이제 어느 정도 여부도 있고, 8코스트 타이밍에 이런 하수를 냈을 때 제압기를 안 맞을 확률이 분명히 더 높아요. 제압기를 맞을 확률도 충분히 있긴 있지만은 그 점을 아셔야 되고, 내가 필드를 잡았으면은 필드를 절대 안 내주게 되죠. 그 침묵을 심지어 걸어도 어차피 공채로 이제 카드 2장 이상의 값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카드예요. 문제는 한 번에 칠 수 있냐 없냐죠. 그리고 어떤 하수인이든, 그러니까 전쟁 골렘이든 막강 에너지든 라그든 전투 절단기든, 그러니까 필드를 내가 내줬을 때는 이 카드로 역전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필드를 내가 잡았으면은 전투 절단기가 캐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 골렘 거기다 충원을 해줘도 내가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K2자드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내 하수 하나라도 살리면은, 그러니까 랜턴의 하수 하나라도 살리고 결국 내가 이겼어요. 그럼 와 이거 진짜 사기네, 좋다, 막 하수 셋 살아나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관념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K2자드 랜턴에 누구 있죠? 스톰윈드 용사를 충원했으면 어땠을까? 그 판을 K2자드 대신 스톰윈드 용사를 냈어도 내가 어차피 이길 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K2자드가 캐리를 한 걸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K2자드로 이긴 판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설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전설이 사기다, 혹은 전설은 고코스트니까 별로다 라고 그 두 가지 생각 모두 버리시고, 직접 쓰면서 그 어떻게 쓰였나를 그 복기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번 판을 이겼냐 졌냐, 이겼으면 야 이겼다, 졌으면은 아 이거 이제 이 판은 졌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기억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K2자들을 썼는데도 내가 졌다면 왜 졌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K2자들 썼을 때 이겼을 때 만약에 스톰윈드 용사를 냈다면은 2% 가정을 더했을 때 그래도 내가 이긴 판이 있거든요. 그 판이었다면은 사실 내 핸드에는 스톰윈드 용사가 있었던 게 더 나았습니다. 왜냐면 얘는 7코스트부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K2가 핸드에 있었고 필드에 늦게라도 나갔다가 진판, 혹은 핸드에서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진판, 그 판의 경우도 K2자들 대신 스톰윈드 용사가 있었으면은 그 게임의 양상이 달라졌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작정 K2가 내 하수 살리고 그 판을 이겼다고 해서 이 카드가 사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서로 비등한 교환을 했다는 가정하에는 K2 랜쪽이 결국 이기거든요. 서로 뭐 광역기도 마땅한 게 사실 투기장에서 불기둥 외에는 그렇게 필수적으로 상대를 다 없앨 수 있는 광역기가 어차피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 하수인 중점적으로 집다 보면 계속 하수인 서로 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7, 8턴에 이제 거의 필드 가득 차는, 정배기 숫자 막 나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오는 상황에서 K2자드 낸 쪽이 승기를 결국 가져가는 그런 양상에서는 K2자드 때문에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서린보다 왼쪽 라인에 이제 그 뭐죠? 특급 라인에 있다는 거는 서린보다 좋은 카드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카드가 한 장 들어온 게 서린이 한 장 들어온 것보다 그래도 좋다. 그냥 그렇게 보면 아주 좋은 카드죠. 지금의 경우는 여명회보다는 스톰파이크를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톱니 망치랑 어느 정도 롤이 겹치지만은 4위 공채라는 건 어차피 투기장에서 카드 한 장 값을 기본적으로 하는 공채예요. 그러니까 EP를 제거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물론 뭐 기습이라든지 EP 잡는 카드 충분히 있거든요. 문제는 5코스트 이후에 EP 잡는 카드가 이미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빛의 인장 같은 거를 5코스트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통 어차피 내가 하수 내는 게 나아서 못 낸 경우야. 그니까 요게 새로 들어오되지 않는 한 이 피를